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자, 분양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저도 분양하는 사람이지만은 가끔 이계통에 들어오시고 이게 직업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걸 이제 알고 들어오지만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땅에 붙어 있는 거, 즉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거, 이런 건 다 부동산이라고 보죠. 그 흔히들 가지고 다니는 건 다 동산이라고 보죠. 뭐 돈, 보석, 금덩어리, 뭐 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산으로 보죠.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산자는 재산이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할, 즉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 이런 건 이제 동산에 들어가고,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뭐 논, 밭, 산, 뭐 이런 집, 이런 것들을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동산은 뭐고 부동산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어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구분법이긴 해도, 근데 실질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방법은 조금 더 섬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직업으로 가지잖아요, 이게. 부동산 취급을 직업으로 하잖아요. 동산을 취급하는 전문 업체가 뭐예요? 뭐 주식이나 펀드나 뭐 이런 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은 조금 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산이라는 건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한 번 취득을 하게 되면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 더 접근이 쉽죠. 우리가 팔아도 어떻게 돼요? 상대가 내가 파는 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는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동산은 그 자체가 없어져요. 주식을 했는데 잃어버렸다. 그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구분할 때는 직업을 가진 이상은 약간은 구분을 할 줄 아는 면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남이 봤을 때는 분양한다 그러면 좀 분양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와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려고 또는 상가를 살려고 하는데 좀 봐줘라. 그래도 분양을 오래 했으니 좀 상가 보는 법을 좀 알지 않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역시 답을 해드리자면 저도 나가면은 투자자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분양을 해서 돈을 모았지만 저도 재산을 그렇게 정식을 해요. 다른 데 가서는 또 지금은 제가 파는 사람이지만 다른 데 가서는 또 저 스스로 분석을 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요지 동산과 부동산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도 동산과 부동산 구분법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게요. 동산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건 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이게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거는 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태어나면 주민등록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동산에 들어가죠. 핸드폰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누구 건지 소유가 밝혀지고, 핸드폰이라는 게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아직 판매가 안 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동산이에요. 100개를 찍어놨다, 100개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 상태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게 팔려가지고 누군가가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는 순간 부동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지금 말한 기준이 더 정확해요.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고 주인이 정해지면 그거는 그런 것들은 다 부동산이라 보시면 돼요. 쉽죠? 여기서 이런 준 부동산들은 애매모호하게 기준이 있을 때는 들고 다니긴 하고 국가에 등록도 하는데 애매모호한 것들은 두 번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보의 가치가 있으면 부동산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즉 지표면에 붙어 있어서 뗄 수 없는 것들은 다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무도 어떻게 돼요? 붙어 있지만 떼는 순간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죠. 근데 다시 그걸 심으면 부동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동산으로 됐다가 부동산으로 됐다가 하는 것들은 있어요. 아까 제가 핸드폰도 예를 들었죠. 그래서 등록하고 쓰는 것들은 다 부동산인데 그래도 좀 애매모호하다 싶을 때는 한 가지 기준을 더 적용을 시키면 돼요. 담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즉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등록도 하고 또 담보의 가치가 있고 이러면 완벽한 부동산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한쪽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동산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각각 신용 등급을 매겨서 그 부동산으로 하여금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도 어떻게 대출이 되죠? 소액대출. 그러니까 등록도 하지만 소액대출도 된다는 건 핸드폰이 명의도 있고 대출도 된다는 거죠. 즉 담보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완벽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부동산, 동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명의가 움직일 수 없는 거. 즉 여기에 부동할 때 이 동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이 뜻이잖아요. 요거를 해석할 때 지표면에 붙어서 즉 물리적으로 못 움직이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명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바꾸지 않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는 그것도 부동.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내가 핸드폰을 주웠다고 해서 그게 내 건 아니에요.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동산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이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그래도 자기 직업인데 세상에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거를 기준을 모른다면 구분 방법을 잘 몰라요. 이 부동산을 취급하고 분양을 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세일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파면 한 얼마에 남고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를 팔아도 몇십만 원 마진이 생기는데 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덩어리가 크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판매되는 거는 부동산일 거예요. 부동산보다 더 크게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급한다는 거는 요거를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큰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이 계통에 들어오는데 자격을 또는 국가 시험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그만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는 거의 아마 1, 2년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기본 지식을 좀 못 갖추게 되면 그래서 분양에 입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사수 입문했을 때 전혀 모를 때 가르쳐주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그 뒷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실력을 잘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는 사수. 사수가 그렇게 안 좋아도 본인이 터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터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부동산, 못 움직이는 동산 이 뜻을 해석할 때에 지표면에 박혀서 못 움직이는 것들을 부동산이라 하고 또 명의가 있어서 그 명의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도 부동이죠. 그런 것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하고 요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할 때는 담보성이 있느냐 그걸로 대출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그 세 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인이 정해져 있고 담보생이 있으면 100%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박이나 자동차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다 부동산에 들어가죠. 그죠? 누군가가 등록을 하고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애매모호한 기준이 없어졌죠, 이제 많이, 여러분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프레스 기계. 아주 큰 기계예요. 무지 큰 기계인데 등록을 안 해요. 사와서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리스나 대출이 되죠. 그죠? 워낙 크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에 등록하지도 않고 공공기관에 등록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담보성은 갖추고 있어요. 담보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동산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소속 거죠. 그 회사에 그거를 누가 내놨는데 가져갔다 큰일 나죠. 그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팔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할 뿐이지 사실 누구 거라는 걸 다 알고 그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준부동산은 엄밀히 따지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분석하시면 정확하게 아마 기준이 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모든 게 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